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어떤 문제들이 뭔가 해서 우리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고 이게 단답형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심리 치료라는 게 멘탈 세라피 즉 상담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거를 개괄적으로나마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개략적인 내용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거를 아마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깁니다. 우선 우리가 문제, 즉 증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증세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하여튼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이제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은 이게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그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제 겉으로 나온 문제는 사실 빙산일각에 불과하고 그 내면에는 깊숙한 이 얼음덩어리가 있듯이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상 그래도 쾌적하게 무난하게 살려면은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이제 생리학적인 기본 욕구라는 것은 기갈성, 그러니까 뭐 먹고 목마르고 또는 뭐 성욕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되는 게 생리적인 기본 욕구라면은 여기에 버금가는 이 정신적인 즉 심리적인 기본 욕구는 뭐냐 하면은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즉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정이나 사랑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성질의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갓 태어나면은 인정이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생명을 존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요. 뭔가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이게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에게는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갖추기 전까지는 이 인정받는 게 아주 절대적인 이슈가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원활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제 거의 원활하게 채워지기가 어려워요. 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화가, 이 불만족스러워요. 이 불만족스러운 게 이제 모든 이 심리적 질환의 뿌리가 되는데 자, 이렇게 뭐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수유를 받거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은 아이들의 경우는 막 울어싸치요. 울거나 찡찡거리거나 골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불만족을 표현을 하는데 이 부모님이 이 애가 뭔가 불만족스럽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얼른 그거를 이렇게 채워주면은 이 불만족이 이렇게 그냥 사라지고 또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사는데 이 부모님이 뭐 당신들끼리 싸우느라고 바쁘고 또는 돈 버느라고 바쁘고 또는 너무나 무지하고 이래서 이 자녀들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 불만족을 표현을 해도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불만족을 표현해 봐야 더 미운 털이 박히고 마니까 그 아이들은 이 불만족을 표현해서 발산을 하거나 이게 어떤 신호 보내는 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하면은 오히려 더 밉상으로 취급되니까. 그래서 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 불만을 꾸역꾸역 억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억압을 해버리고 마는데 이 억압된 것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속에서 쌓여요. 계속 쌓이면은 속에 무슨 얼음 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이 분노가 꽉 이제 들어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게 이제 어떤 속성을 갖느냐 하면은 기회만 있으면은 이게 분출이 되어서 마구마구 트집을 잡거나 아주 깨까다롭게 구우려고 하죠, 이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요. 소소한 불만도 표현을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렇게 눌러 제켰는데 이 더 큰 분노가 이게 분출이 되면은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이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분노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이거를 억압하는 쪽으로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를 그쪽에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노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 사이에 나머지 에너지를 갖고 현실에서 아주 위태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아주 안정되게 쾌적하게 자신만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고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굉장히 겁을 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사는데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저게 또 터지고 또 한숨 돌릴만 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계속 이 사건의 연속을 우리가 맞이하지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보다 좀 커다란 이제 자극이 오면은 그때 이 위태위태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외부에서 큰 자극이 오면 즉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자극이죠. 이사를 갔다. 그래서 이 낙하산을 타고 뚝 떨어지듯이 이 기존의 이제 그 또래들 관계로 쑥 떨어졌다. 또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또는 뭐 아버지가 파산을 했다. 뭐 이런 또는 심지어 내가 공주 또는 왕자로서 막 잘 살았는데 동생이 태어나서 아주 이 관심을 싹 뺏어갔다. 이런 게 이제 애들로서는 큰 위기지요. 이런 외부 자극을 맞이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휘말려요. 이제 이 불안에 휘말리면은 굉장히 흔들흔들 위기를 겪지요. 그래서 이 불안에 휘말리면은 이 불안을 또 다스리고자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 불안을 이겨내고자 딴 거를 터뜨려요. 예를 들면 폭식을 막 한다든가 또는 게임에 몰두한다든가 또는 막 이상한 짓거리에 열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안을 비껴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터뜨리는 게 그게 일종의 문제 또는 증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불안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엄습해 올 때 그게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 불안보다는 다른 거를 터뜨려 놓고 그쪽에 가서 한숨 돌리는 게 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증상을 터뜨려 놓고 거 가서 한숨 돌리는 식으로 도피처 역할을 이 문제나 증상이 해주는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도리어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혼자서 막 씨름을 하고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들에게 오지요. 이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 우리 문제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괴롭다. 이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상담자인 저희는 이 증상을 딱 보고서는 이 증상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역추적해서 이거를 규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거의 이제 정체를 규명하느냐 하면은, 증상이라는 것은 불안의 결과다. 응? 그러니까 진짜는 불안이고 증상은 가짜일 수 있다. 즉 도피처일 수 있다. 뭐 이게 더 진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뿌리는 불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어떻게든지 다스려 줘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갖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는 거냐 하면은, 이 불안을 야기시킨 트리거가 뭐냐, 즉 자극이 뭐였길래 이 사람은 잘 지내다가 이렇게 불안에 휙 빨려 들어갔느냐. 그래서 일단 이 외부 자극을 찾아요. 자극을 찾고서는 그 자극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한다든가 이 조언을 한다든가 해서 이 사람이 이 외부 자극에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돕지요. 자, 그런데 그게 한두 마디로 이렇게 코치를 하거나 조언을 주어서 이 자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이 불안의 주 출처는 이 외부 자극이라기보다 이 불안의 주 출처는 내부의 분노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비중이 외부의 트리거에 있지 않고 이 불안의 주 출처는 내부의 분노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분노를 희석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노를 희석시켜 주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욕구가 좌절이 되어서 이 불만족에 찌들어 갖고 이 분노를 이렇게 견고하게 갖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걸 살펴서 그거를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 돈, 노력,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다급한 사람들은 이 증상을 빨리 해결하는 게 급하지, 이것의 뿌리인 이 분노를 하나하나 이거를 처리해 주는 거를 견딜 시간적 또는 노력 또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담자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다루느냐 하면은, 자, 누군가가 이 증상을 호소를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이거를 훑어요. 그 사람의 기본 욕구가 어떻게 좌절이 되어서 분노가 생겼는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 개개인의 특성, 즉 어떤 개별적인 욕구가 불만족이 되어서 분노가 되어서 이런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뽑지 않으면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 대응하는 게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뽑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보면은 자기의 그 아들 부부가 그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네들이 서로 말을 안 하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하지만 말을 안 하고 산 지가 7, 8년이 된다.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남자의 어떤 면, 여자의 어떤 면이 서로 맞지 않든지 이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들의 취약성이 뭐고 이 며느리의 취약성이 뭔지 이거를 잘 알아서 이 적중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남편이 여러모로 좀 시원찮아서 일찍이 이혼을 했는데 이 엄마가 이 세 딸을 데리고 굉장히 애쓰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딸들이 여러 가지 이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섭식 장애를 보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적응을 보이니까 이 엄마가 무너져요.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남편은 재결합 우려를 하면서 정작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는 남편하고 재결합할 의사가 없지만 애들이 너무나 이런 희망 고문을 당하듯이 하니까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은 이혼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다시 만나면은 잘 지내기가 어려워요. 또 헤어져 있는 동안 뭐 다른 남자를 또 사귀어봤다든가 다른 여자를 사귀어봤으면은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니까 감정도 열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자녀를 위한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분이 일남 사녀 중 장녀로 태어나셔서 상당히 헌신하면서 동생들을 도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늘 자기는 베풀기만 하고 상대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약이 오르는 때 내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물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유지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장녀로서 많이 헌신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요구도 하셔야 이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어가는 거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도 내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적절하게 표현하시는 이 연습을 하셔서 준 만큼 어느 정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깁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이제 남편이 이게 실직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자기는 헌신하면서 애를 썼는데 남편은 시종일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댁하고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그쪽 편을 들고 그러니까 뭐 헤어지지 않고 살기는 사는데 기회만 있으면 자기 분노가 폭발이 되어서 마치 레코딩을 반복해서 듣듯이 기회만 있으면 자꾸 옛날 옛적에 그 서운했던 일을 이게 읊어대니 이게 참 악습 중에 악습이 아니냐. 이거를 참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참고 살았던 세월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사실은 지나간 거는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현 순간을 더 이렇게 낭비하지 않으시려면은 아주 힘있게 지나간 것을 묻어야지 지나간 것을 자꾸 반복하면은 사실은 아주 실증나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약오른 심정도 이해가 되시겠는데 더 이상 남편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연세가 드신 것 같으니까 내 삶을 위해서 내 품격을 위해서 힘있게 이제 털 거는 터시고 사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려요.
더 이상 남편의 그 고쳐지지 않는 악습을 갖고 씨름하시면은 하신 만큼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확인도 잘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저희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괴롭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제 이분에게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 현재 내가 느끼는 상황이나 느낌 이런 것들은 어떤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부정적으로 위축되었던 많은 이 분노가 이제 일종의 화가 이게 투사되듯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 속상했고 억울했고 이런 분노스럽고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데 이게 힘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을 꽝꽝 괴롭히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뒤집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고 스스로를 더 쥐어뜯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바로 잡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이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작하셔서 좋은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